2025년 1월 3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 25년 첫 거래일은 SOSO였습니다. 시작은 플러스로 내달리나 싶었지만 기세가 눌리며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테슬라가 눈에 띄었는데 분기로는 역대 최대 인도량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낮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6%를 밀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기대치로 올라온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가야겠죠. 2024년도 총 인도량은 23년도보다 소폭 낮지만 선방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또 성장성에 의문이 든다는 등 많은 노이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실적으로 인한 후유증은 단기로 그치고 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어제 전체 거래 대금은 860조입니다. 역시 시장이 크네요. 한국은 어제 전체 거래 대금이 12조 정도니 미국의 1% 정도에 불과하군요. 뉴욕 증시는 딱히 주도하는 섹터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한 것 정도가 다입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우려 단계에 오긴 했죠. 그래도 1,400원 위로는 이렇게 쉽게 올라가서 머물거란 생각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쩌다 발작 정도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과거 30여 년 가까운 역사에서 원화의 마지노선이 1,400원대였기 때문에 학습효과와 그때와는 달라진 외환보유고와 한국의 경제 체력에 기인한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역외환율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73원 내외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화가 약세인 건 맞지만 원화 외에도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위안화, 중국, 엔화, 일본은 물론이와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 대만, 태국, 멕시코 등 전부 다 통화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이버의 환율만 치셔도 각국의 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원화가 유독 약해지기도 했지만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홀로 유독 강해진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해진 통화는 브라질의 헤아라입니다. 여기도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 전쟁 중입니다. 그래도 잘 잡히지 않죠. 왜 약하지? 싶은데 여러 이유는 그동안에도 많이 공유했고 단순하게 주변 분들 중 국내 펀드나 주식 정리하고 미국 펀드나 주식하는 분들이 늘었죠. 결국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글로벌로 이뤄지고 있어서입니다. 3. 트럼프는 현재의 강달러가 계속되는 것이 불편하고 현재보다는 약한 달러 상황을 원합니다. 미국의 금리를 이야기하며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장기물 채권 금리가 오르는 역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금융시장에 벌어지고 있다고 공유했었습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따라 채권금리도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해진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무한정으로 홀로 강세로 가지 못할 겁니다. 다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재 통화가 약해진 나라 중에 일부는 못 버티고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한 개의 시나리오로 열어둬야 합니다. 환율을 한 개의 현상으로만 설명하거나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정치 판도로 인한 정책과 엔화 등의 움직임 등 세계라는 큰 흐름으로 보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4. 연초에 글로벌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알면 국내 증시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우선 제일 가까이로는 다음 주에 매년 열리는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CES 2025가 1월 71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AI, 로봇, 자율주행, 양자 등의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월 11일엔 스페이스X 스타 17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우주항공 섹터가 다음 주에 주목을 같이 받겠죠. 그 다음 주인 1월 1316일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1월 20일엔 대망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1월 22일은 갤럭시 S25 언팩 XR 헤드셋 티저 공개하는 날인데 스마트폰 관련 이벤트는 과거 같은 임팩트가 적긴 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은 FOMC 회 발표가 이어집니다. 1월에 예정된 큼직한 글로벌 스케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첫 거래일은 예상대로 큰 하락은 없이 적당히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환율 등의 문제로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가 보합 내외로 선방하고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은 1%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그래도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주구장창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순매도로 대응한 하루입니다. 환율은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현재 환율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란 코멘트를 날려주고 조금 조정되며 1467원대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6. 12월 31일 공유하고 세배인 어제 오전 끄적임에도 공유했듯이 로봇 섹터가 날아다니 하루였습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대장주를 잡지 못한 수급들은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흘러들어가며 전체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집중받은 섹터가 되었습니다. 7. 어제 장중 중국 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한 루머가 나오면서 과거 코로나 때 활발하게 움직인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은 실제로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 증시의 백신주와 코로나 검사 등의 테마주들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아 루머로 보입니다. 아마도 과거 2020년도 이맘때쯤 우려에서 나온 코로나 트라우마로 인한 염려가 있는 듯한데 미국이나 국내 증시 등 그 어떤 나라도 해당 이슈로 인한 증시나 금융 이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진짜 신기한 곳입니다. 거짓말같이 미리 알고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HMPV라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들은 유독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독감 주의를 내린 적은 작년 말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제 증시엔 해당 뉴스를 각색하여 중국이 비상선포를 했다는 루머를 뿌린 거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국은 알수록 참 특이한 나라긴 합니다. 8. 장마감 후 장외거래에서 오후 5시 이후 급격히 질병 테마주들이 형성되며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테마만큼 물린 개인들과 세력들이 많은 섹터가 없죠. 아주 좋은 떡밥을 중국에서 날려줬으니 어떻게든 엮어 우선 사용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진단키트주 위주라
오늘 장 초반 진단 키트주들이 십시 이전에 사그라들지 장 막판까지 계속 재료붙이며 움직일지 시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9. 현대기아차가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나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9와 기아 EV6, EV9, 제네시스 GV70 차종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미국 정부가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트럼프는 해당 보조금을 없애겠다고도 했었죠. 다행히 1월 1일부로 현대차 5개 차종이 보조금 지급 명단에 포함되었고 1월 1일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의외로 다른 계열사가 잭팟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기다리던 주주분들이 많았을 회사로 봅니다. 10.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 장중 무려 15% 이상 급등하고 장마감도 13%로 거의 10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했고 2014년도에 최고가인 16만원을 바라보는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작년 6월까지 10만원 이하로 박스권 관리하다가 12만원 이로 올려버리고 난 후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올려둔 구간에서 1013만원 구간의 2차 박스권 관리를 하다가 처음으로 박스권을 강한 시세와 함께 돌파시켰습니다. 호재로는 현대차와 기아차와 대규모 해운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6조 7천억 규모의 운송 계약인데 기간은 1월 1일부터 29년도까지 5년입니다. 연으로 나누면 평균 1년에 1조 3,400억 정도의 수주 계약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건 맞지만 매년 계약하던 수주인데 25년도 새해 되자마자 이슈로 올린 것으로 보아 다른 의중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현금 확보에 가장 핵심이 되는 회사 중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가치가 반대로 낮아져야 현금 확보에 유리해집니다. 현대차는 상속세에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짜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11. 한국 정부가 양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단기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겠지만 이 섹터와 테마는 이제나 여기 있어요. 라고 주목을 끈 것뿐이지 향후 계속 주목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비상장사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부턴 증시 상장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비즈니스는 선두그룹에서 벗어나면 두 번 다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R&D와 투자는 당장의 손익에 구애받지 말고 멀리 보고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말이죠. 12. 새해 시작과 동시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로비 정면에서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로 생각했었지만 현재 이 일은 사고가 아닌 테러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일로 한 명이 사망, 7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트럭 트렁크에 폭탄과 폭죽이 터졌는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테러범들이 차량을 잘못 골랐다고 비아냥과 테슬라의 강점을 같이 올렸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초고강도의 재료로 제작이 됩니다. 스페이스 X 스타쉽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 중이죠. 그러다 보니 강성이 일반 차량과는 다릅니다. 더욱이 이번 폭발이 짐칸에 실렸음에도 배터리팩엔 불조차 붙지도 않은 안정성까지 보여줬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온 사고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안정성 홍보가 더해진 테러 이슈였습니다. 이번 테러가 트럼프가 주도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지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13. 시진핑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 대만에 협 양안의 중국인은 하나의 가족이다. 누구도 우리 사이에 친족관계를 끊을 수 없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시킬 의지가 굳건하다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신년 상하이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감상평은 대단하다, 신기하다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쟁을 택한다면 저 기술의 드론들은 전쟁 무기로 변할 겁니다. 14.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선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기 위하여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대륙의 대만과 경제 교류를 위해 개발한 핑탄이란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향후 대만과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대만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의 기업이 핑탄에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거의 다 조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은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대만에 대한 경제적 통합 시도 역시 실패해가고 있다는 의미고 중국 입장에선 머지않은 미래의 대만을 확보하여 태평양 해운길을 확보하여 경제적 입지와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선택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의 개입이 제일 불편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 전에 대만을 먹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무력 사용은 작년에도 공유했지만 2027년 전후로 추정합니다. 15. 대만은 한국과 경제구조가 유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거의 독보적인 TSMC를 보유하고 이 회사를 통한 매출이 대만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만 역시 중국이 과거부터 무력 도발을 시도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이 공격 시 바로 중국 내 산샤댐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상시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해당 댐을 무너뜨리면 중국 내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더불어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태평양에서 바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한국도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고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자동 참전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던 대마의 물자나 병력 등 후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향후 3년 이내에 벌어질지도 모를 중국과 대만 그리고 그외 주변국들의 상황입니다. 16. 전쟁은 와닿지 않을 테니 증시와 연결을 해보면
드론 테마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더욱이 앨런 머스크도 미국의 국방 산업을 보고 드론을 택하지 않으면 멍청이라고 할 정도로 드론의 진심입니다. 24년도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 중에도 드론 회사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최근 국내 드론 테마주들도 우주항공 테마와 같이 순환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체크해보면 도움되실 겁니다. 17. 앨런 머스크와 엮인 이야기가 참 많네요. 그만큼 지금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개인적으로 인수하여 사명을 X로 바꾸었습니다. 최근 X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엑스머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앨런 머스크는 이쪽 분야로는 전문가죠.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으니 뭔가 기존과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새로 도입될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테슬라의 XSNS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엑스머니 개발사인 엑스페이먼츠가 미국 내 약 14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을 보아 25년도엔 엑스머니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 추종자들은 혹시 연동 가능하지 않을까 설레발을 벌써부터 칩니다. 18. 2025년 6월 20일은 BTS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는 날입니다. 하이브가 어두워 미니진과 뉴진스 이슈로 한방, 가즙세연 이슈로 한방 맞으며 국내 엔터 원탑의 자존심을 꾸긴 24년도였는데 2025년도는 개국 공신인 BTS의 컴백은 물론 월드투어, 기대감으로 새로운 기대감으로 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도 25년도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와 YG 엔터가 월드스타 아이돌 덕을 제대로 볼 2025년도가 됐지. 현재 주가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 재미난 이야기 단골 손님인 금양을 새해 초에 살짝 같이 후워보겠습니다. 금양은 새해 첫 거래일에 결국 2만원 이하로 입성하는 굴욕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최초 공유할 때가 1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때부터 찬티분들의 욕먹을 감수하며 과거 신풍제약과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공유했었는데 얼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대표이사인 유광지 회장의 천만주 무상증여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장공장의 공사 대금은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준공일은 5월 말로 연기가 되었고 자연스레 21,700 배터리 양산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다른 메이저 2차전지 회사들도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맞지만 금양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봅니다. 금양은 아직 배터리 회사로의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LG엔솔, SK온, 삼성 SDI와 같은 셀 메이저사들과는 비교하기엔 메이저사들이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일부 배터리사들이 수주가 밀릴지언정 실제 수주 컨퍼런스가 있고 미국 현지에도 공장을 이미 지어놓고 대기하는 회사들도 있는 회사도 많기에 같은 섹터에 넣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금양은 현 시점에선 테마주의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세력착 전주라고 공유를 꾸준히 하기도 했죠. 유상증자 납입일이 3월 13일로 달로 미룬 상태에 정정 발행가액이 38,950원으로 4,500억을 추가로 모집 예정인데 현재 주가로는 택도 없거니와 취소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결국은 3월 유중 성공을 위한 과감한 밑바닥 매집 작업일지 아니면 인한국을 타개하기 위한 또 기상천외한 방법을 발표할지 궁금하네요. 20. 재미난 이야기 리뷰 시리즈로 공유해보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를 공유했던 차바이오텍 기억나시죠? 12월 23일 개파한가로 직행 후 18,000원을 언급을 했는데 우선 11,200원대로 소폭 올려두긴 했습니다. 아직은 11,000원 이하에서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여기도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 혹은 이수페타시스처럼 주주들이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셀루메드도 12월 30일 기분 좋게 상한가 보내두고 어제는 2,300원 이하 매집 물량을 일부 정리하며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여긴 더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매권장이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그간의 스토리를 본 후에 꾸준히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기대하는 노을은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갈지 AI 바이오로 갈지 참가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데 둘 다 잘 버무려 활용할 거라 보입니다. LK 삼양도 떡밥은 계속 던져주는데 언제 덥석 물지가 궁금하군요. S바이오메딕스도 이제 슬슬 턴어라운드 준비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언급드린 종목은 과거 개별 이슈가 발생할 때 재미난 이야기로 공유한 회사들입니다. 그때 글을 복귀하고 보셔야 이해가 되고 더 재밌을 겁니다. 21. 오늘의 묻지마 알아서의 주인공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22. 조금 전 아침 6시 50분 내외에 원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1,478원까지 치솟고 5분 단위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1,464원까지 등락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제외하곤 다른 외환 거래에서는 해당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화 거래에서만 나온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인위적인 대규모 거래액의 고의든 실수로 일어났을 거로 봅니다. 이게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트리거가 되는 거래일지 1,470원 대내외에서 누군가 거래 실수로 이뤄진 대량 변동성 거래일지 며칠 지나보면 알 수 있겠네요. 현재는 1,469.93원 내외에 거래 중입니다. 23. 어제는 느낌상은 월요일 같았는데 바로 금요일이네요. 한국 증시는 매주 금요일이 악재인 희한한 시장이기도 하죠. 오늘도 그 저주가 통할지 의외로 상승을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올해의 제대로 된 시작은 다음 주부터이니 오늘까지는 어느 섹터가 시동을 거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